안녕하세요. 편향독서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록 노트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쓴 독서 노트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모아두고 있는 건 이렇게인데요. 보통 1년에 한 권 정도의 이제 독서 노트를 쓰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몇 월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뒷부분 쪽으로 해서 필사하고 싶은 내용이라던가 뭐 이제 기억에 남는 내용들은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한 권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편이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독서 노트는 이런 종류였어요. 이거는 그냥 문구사에서 3,000원인가 4,000원 주고 2,000원이네요. 주고 산 노트인데 보통 이렇게 노트 한 권에다가 읽은 책 정리를 하고 이렇게 뭐 먼슬리 기록은 따로 다른 노트에다가 이렇게 좀 작성을 해서 뭐 두 권을 요게 지금 제가 작년에 썼던 독서 노트들인데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필사 노트는 또 필사 노트대로 따로 썼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필사 노트도 따로 쓰고 아니면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형태가 뭐 이렇게 줄쳐져 있는 거는 제가 한번 물을 쏟아서 이렇게 다 젖어져 있는데 필사 노트를 이렇게 큰 걸로 그냥 따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이게 2022년도에 썼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노트를 쓰기도 하고 이제 고전 읽기 같은 경우는 노트를 또 다른 노트로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2024년도에 시작한 기록 노트들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2024년도에 지금 쓰고 있는 노트들인데요. 지금부터 한 권씩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2024년도에 먼슬리로 쓰고 있는 독서 노트는 요건데요. 초록색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저의 2024년도 독서 목표는 올해 대작으로 태백산맥 완독하기가 있고요. 첫 번째로 과학 분야 책 많이 읽기. 보니까 1월에도 한 권 읽었더라고요. 그래도 2024년도에 과학 분야 책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제가 좀 비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문학책, 뭐 신화 소설을 너무 많이 안 읽는 경향이 있어서 소설책 많이 읽기 그렇게 세 가지로 일단 정해봤고요. 일단은 블랙저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블랙저널용으로 된 다이어리. 네, 이걸로 지금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요. 또한 먼슬리는 따로 이렇게 기록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기록을 해서 언제 어떤 책을 완독했는지를 지금 메모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달에 읽은 책 리뷰를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이렇게 메모를 하고 어떤 책 분야에 따라서 앞에 붙이는 스티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 회색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학, 그리고 여기 하늘색은 사회과학 책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핑크색이 소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별이 과학책인데요. 보시면 별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달에 제가 좀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뭐 소설책은 얼마나 읽고 과학책은 얼마나 읽고 독서는 좀 열심히 했는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필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챕터별로 정리하는 책들이 아닌 경우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제 느낌이나 감상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2월이 시작이 돼서 이제 2월달 먼슬리 기록할 부분 좀 제가 달력으로 그려봤고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완독한 책은 해방의 밤 은유 작가님 책 한 권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노트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노트예요. 또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노트이기도 한데 책 읽을 때 항상 옆에 두는 노트다 보니까 손때가 정말 많이 묻어있죠. 근데 이 노트 쓰기가 굉장히 편한 게 일단 다이어리 자체처럼 이렇게 막 예쁘기 때문에 이 여백을 예쁜 글씨로 예쁜 디자인으로 이렇게 채워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챕터별로 정리하는 것도 좋고 요것도 제가 워낙 번번거려서 머리 쏟았죠. 네. 챕터별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좋고요.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쓰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이쪽부터 또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앞부분에서 시작하는 거는 그냥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해나가는 노트라서 이렇게 앞부분도 쓰고 있고, 아주 두꺼운 책이나 벽돌책이나 좀 깊이 있게 좀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읽고 싶다 하는 책들은 또 한 달 동안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사, 철학, 정치, 철학 이거 9월달부터 썼던 노트인가 보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을 내용들도 많고 오랫동안 또 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도 따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쓰면 벽돌책
책을 빨리 읽고 끝마쳐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병렬 독서를 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애 독서 노트인 것 같아요. 요거는 필사 노트인데 로이텀에서 A5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노트가 비싼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이 필사를 할 때 종이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써지기 때문에 손이 아파서 또 오랫동안 필사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노트의 질감만으로도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좀 장시간 필사를 하고 있어도 손에 부담감이 없어요. 필사 노트도 제가 꾸미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책과 책에 있는 문장과 그 시간에 그 필사를 하고 있는 나와 이렇게만 존재하는 시간이 바로 필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냥 정말 그 문장을 생각하고 쓴다라는 걸로 거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노트를 예쁘게 꾸미지는 못해요. 보시면 글씨체도 예쁘게 쓰지 못하고, 요거는 제가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12월에 필사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다시 한번 필사를 했던 책이고, 잘 못 꾸미지만 뭐 이렇게 유시민 작가님 사진도 붙여서 어떻게든 좀 꾸며보려고 하고 있고, 인문학자가 쓴 과학책이다 보니까 생각할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잖아요. 필사를 하고 옆에 그때 제 생각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문장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책을 읽으면 필사를 하면서 이제 이 문장으로 느껴지는 나의 사유도 같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고통 구경하는 사회 필사 마쳤고요. 글씨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죠. 이거는 펜 때문인 것 같아요. 다이어리가 노트가 예쁘면 예쁘게 꾸미고 싶고 예쁜 글씨로 쓰고 싶다라는 또 이런 욕망이 생겼잖아요. 근데 볼펜이나 좀 두꺼운 펜으로 썼더니 내가 봐도 이렇게 예쁜 노트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록하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좋은 펜이라고 소개해 주시는 무인양품 펜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인터넷에서 따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얘가 필기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번지지도 않고, 왜 저희가 똥이라고 하나요? 펜 쓰다 보면은 까맣게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글씨 쓰면서 이 펜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앞에서 한번 보시면 글씨체가 조금 잡혀가는 기분이 드시죠? 좀 다이어리와 어울리는 글씨가 되고 있지 않나? 지금 2월에 사람을 목격한 사람 이제 필사 시작해서 나름 꾸민다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도 붙여보긴 하는데 예쁘진 않죠. 네. 올해 대작으로 읽고 있는 책은 이렇게 따로 노트를 또 쓰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저희 신랑 회사에서 나온 노트인데 노트 색감이 너무 예뻐서 지금 그냥 쓰고 있고요. 앞부분에 저는 올해 대작을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인물 관계도, 수사를 읽을 때도 항상 이렇게 있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지 않다 보면 읽다 보면 등장인물들 이름이 헷갈릴 때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그냥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관계도도 정리하면서 책을 읽어나가면 중간에 갑자기 얘는 뭐 하던 사람이지? 왜 갑자기 튀어나오지? 이럴 일이 없다는 거. 위쪽으로 스토리를 좀 중요 스토리를 정리하고, 이 옆쪽으로 해서 좀 내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이 아래쪽으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제주 4.3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서북 청년회는 뭐였는지, 여수반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좋은 문장이었다는 부분은 뒤쪽으로 해서 중요한 문장은 이렇게 필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필사를 아직 더 해야 되는데 게으름 피우느라고 아직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이제 제가 10권까지 책을 읽으려면 거의 1년 동안 읽을 것 같았는데 아직 적어갈 내용들이 굉장히 비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럴 때 또 설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열심히 태백산맥 읽고 꼭 완독해서 연말에 이 노트를 다 채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노트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이 노트는 아마 가지고 계신 구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알라딘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제 독자들에게 보내준 연말 다이어리 선물이었는데 너무 예쁘죠. 요거는 먼슬리 기록하라고 이제 나온 다이어리면서 데일리 기록도 하게 되는 다이어리거든요. 투자체가 너무 예뻐서 얘를 쓰지 않고 그냥 책꽂이 꽂아놓는 게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를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데일리 기록을 시작하게 됐고, 저의 2024년의 목표는 일단은 글 쓰는 사람 되기입니다. 제가 워낙 읽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너무 읽는 삶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독서 노트에도 생각을 좀 많이 기록하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상 기록하기, 데일리 기록을 매일 하면서 좀 제 생각을 많이 하려고, 사유를 많이 하려고, 내 생각이 어디까지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아웃풋의 개념으로 해서 올해는 좀 독서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글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오래 해보려고 하는 거는 알라딘 서재에 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아날로그형 인간이라서 일단 2024년도에는 알라딘 서재에 좀 책 서평, 리뷰를 좀 남겨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한 번밖에 못 올렸다는 그래도 열심히 좀 도전해볼 계획이고요. 여기 보시면 매일 제가 하루 일상에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요가, 필사, 책 읽기예요. 일단 제가 아이들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주부이기도 하고 또 뽕이 봉구 초우리 칠뽕이 이제 반려동물도 함께 좀 생활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그날 꼭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나를 성장시켜주는 게 요가, 필사, 책 읽기거든요. 그럼 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오늘은 그냥 하지 말지 뭐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좀 미룰 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기록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일하면서 같이 쓰는 스케줄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먼슬리에다가는 굳이 뭘 써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독서 노트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신랑이 그날 한 얘기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를 한번 써볼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날 신랑이 한 얘기 중에서 기억나는 거를 좀 적고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을 적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말들보다는 부정적인 말들 위주로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적고 쓰게 되는 이런 단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접고 딱 일주일 뒤부터는 그날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좋았던 문장, 기억에 남는 문장, 이렇게 그런 문장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온 마음을 다해 오늘하고 늙었구나, 이런 문장들 너무 좋죠. 적다 보니까 재밌어요. 채우는 빈 여백을 채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데일리 노트가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1월에 쓴 노트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시간대별로 제가 그날 뭐를 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데일리 노트를 쓰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거,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좀 평화롭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정해진 일상을 살다 보니까 매일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좀 감정을 좀 이거에 대한, 이 일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어땠는지 이렇게 좀 확대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나는 왜 늘 시간이 부족할까? 제가 또 되게 놀란 게, 보시면 아까 요가랑 필사랑 책 읽기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가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필사는 웬만하면 밤늦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요가구나. 그래서 이렇게 요가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이렇게 세 개를 다 하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운동도 최대한 빼먹지 않고 좀 열심히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쓰고 있는 노트가 이 노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문구점에서 양지사 노트로 샀어요. 근데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얘보다 두께가 한 요 정도 된 거 있더라고요. 이거 다 쓰고 나면 그걸 사서 쓸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 노트는 그냥 그날 뭐 떠오르는 생각을 적을 때도 있지만, 그날 내가 본 유튜브에 대한 내용을 적을 때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노화를 늦추는 법, 뭐 지식 인사이드에서 봤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겸손은 힘들다 해서 매주 금요일에 하는 덧살롱은 항상 이렇게 메모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그거 메모하는 것도 있고, 제가 듣고 있는 팟빵 매거진이 월말 김어준이랑 정희진 교수님의 공부가 있거든요. 월말 김어준 내용을 다 메모하거나 정희진 교수님의 공부를 다 메모하진 않아요. 그런데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 그중에서 뭐 의류에 대한 부분이나, 이 의류 얘기하시는 김홍기 디자이너 분이 의류와 인문학 역사를 연결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메모하면서 들을 때도 많고, 아웃풋 만드는 습관 이런 것도, 이것도 유튜브 보면서 적었겠죠? 이런 것도 메모하면서 듣기도 하고, 정희진 교수님 공부는 이렇게 좀 열심히 진짜 메모하면서 듣는 편이거든요. 정말 편하게 쓰고 있는 노트라서 이런 노트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싸지도 않고 얘 2,000원이고 3,000원 주고 샀거든요. 막 쓰기도 좋고 가볍게 들고 다니기도 좋고 회사 갈 때도 들고 다녀요, 이 노트는요. 그래서 이런 노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작은 노트는 이거 로이텀에서 샀어요. 이 조그만한 게 제 손바닥만한데 정말 큰맘 먹고 산 거였는데 얘도 한 28,000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요거는 A6 사이즈 노트예요. 요거는 제가 산 이유는 제가 원래 일기를 안 썼거든요. 일기를 솔직히 말하면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되도록 매일 쓰자, 잘 쓰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쓰자, 내 기분을 솔직하게 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좀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월부터 이제 데일리 노트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월 2일에도 일기를 쓰고 1월 3일에도 쓰고 1월 5일에도 쓰고 1월 7일에도 일기를 썼어요. 그러다가 데일리 기록을 하고 이 일기도 또 같이 쓰니까 솔직히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안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일기에 쓸 내용이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구나를 느끼게 된 게 이런 데일리 기록이랑 일기 쓸기인데 쓸만한 내용이 없어서 정말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정말 분노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거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생기거나 제 자아가 정말 흔들릴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위해서 일단은 비워두고 있는데 1월은 잘 마무리해서 넘어갔어요. 그래도 이거 비싸게 산 노트인데 너무 아깝죠. 더 깊게 생각할 거리가 있다던가 할 때 그래도 꼭 일기장은 다 채워서 열심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거 작년 연말에 산 거거든요. 또 새로 시작한 게 세계지도 보는 거예요. 세계지도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여행책이에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지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도책을 왜 사서 보냐? 저는 좀 숫자에 되게 둔감하고요. 길 찾는 것도 되게 못해요. 되게 길치고. 근데 이 세계 지도가 이거는 지리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에 대한 감각과 좀 연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도가 눈에 아무리 봐도 머릿속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대략 우리나라는 이 정도 있고 미국은 이 정도에 있고 영국, 프랑스는 이 정도에 있고 아프리카는 이 정도에 있고 이렇게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어디쯤에 붙어 있었더라? 이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영국과 프랑스랑 이탈리아가 붙어있지 이탈리아가 어디 쪽으로 어디 바다 지중해로 뻗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더라? 이런 게 갑자기 떠올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도책을 그냥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어떤 책을 읽을 때 연관된 지역들을 지도책을 보면서 거기는 여기였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까지 하면서 포스트잇에 메모까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의 봄이 어떤 내용이었지? 우리가 왜 알고 있는 내용들 같잖아요. 아랍의 봄 하면은 그때 2010년도에 북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났던 혁명 투쟁이었지? 민중 봉기였지? 이렇게는 알고는 있지만 뭔가 좀 말하라고 하면은 아랍의 봄이 뭐였더라?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지도 측에서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아랍의 부분 뭐였는지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 이번에 전쟁과 학살을 넘어 읽으면서 이제 메모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 있고 가자 지구가 어떻게 붙어 있고 지중해 어디 쪽을 차지하고 옆 나라는 이라크와 시리아가 어떻게 붙어 있고 수에즈 운하는 어디에 붙어 있고 뭐 이런 거를 지도에서 한 번 더 보면서 좀 계속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좀 더 러시아 서부 쪽을 보면서 좀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더 체크하면서 보고 있어요. 더 메모도 하면서 보고 있고, 왜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지도에서 계속 좀 찾아보는 이 지도책 보는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즘 지도책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구독자분들도 한권 구매해 놓으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24년도에 쓰고 있는 노트들 보여드렸고요. 이 노트들은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저의 그냥 루틴이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1월이 다 가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면서 2월도 멋지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공장과 편파 사이 편연독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